텍스트로 받는 광고 문자 다 영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알림들 다 영상으로 바뀌어야죠. 카카오톡 같은 거 오늘은 뭘 싸게 판다, 뭘 한다 모두 영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오늘의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1+1 마크가 있으면 안 팔려요. 소상공인들이 오늘 여기서 판매돼야 되는 뭐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문자 보내는 비용이 한 40원? 50원? 저는 끝에 가면 거기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고객 하나당 전달하는데 몇십 원. 동영상을 일회용처럼 만들어서 쓰고 또 만들고 버리고.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인스턴트 동영상 공급자. 그게 가능하다. 우리와 깡이의 비즈니스 여행. 여행. 안녕하세요. 옥강비입니다. 오늘은 1만 100만 언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1만 100만의 김유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000원 입금하시면 100만 원 돌려드리는 1만 100만의 김유성입니다. 대표님 간단히 회사 소개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생성형 AI라는 알고리즘을 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기업이 원하는 영상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드리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기업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I의 언어는 0과 1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0과 1로만 회사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 0100, 0000이라는 기계 언어, AI 언어를 10kg million이라고 미국에서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1만 100만으로 그냥 하자. 그리고 로고도 워드 프로세서로 그냥 1만 100만 찍어서 이렇게 로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또 주위에서 되게 기억하기 쉽다, 잘 보인다. 그리고 또한 1만 100만 시간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장인들의 숙명이고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을 꼭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까 대표님의 이전 경력 아니면 뭐 창업 동기 이런 게 조금 궁금해지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28에 스타트업을 창업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바일로 인터넷 본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 때였어요. 다 PC로 봐야 됐어야 됐고 네이버 화면이 PC에서는 제대로 보이는데 모바일에선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모바일 풀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LGU 플러스 전체 단말 그리고 KT 전체 셋톱박스에 탑재됐었던 풀 브라우저를 개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때는 되게 잘 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는 기고가 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은 겸손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미국 법인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모바일 유튜브 앱, 지금은 모바일로 영상 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야 모바일로 영상 보면은 한 달에 60만 원 요금 나와. 절대 보면 안 돼. 어린이들은 동영상 플레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였는데 그 모바일로 유튜브 보는 문화를 만들고 모바일로 이게 더 발전돼서 모든 영상을 모바일로 시청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의 파도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다라고 저를 팔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유튜브를 보는 문화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라 무슨 얘기죠? 예, 저희가 SK텔레콤 미국 법인이 있었습니다. 힐리오라고. 여기가 유튜브를 진행했었던 그때 구글과 1년 동안 모바일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는 힐리오만 서비스할 수 있었는데요. 힐리오가 개발한 모바일 유튜브 앱 1.0 버전을 저희가 개발했었죠. 오, 되게 그 이전 경력들 아이템들 보니까 조금 심상치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궁금증이 막 생기네요. 네네. 회사도 기업이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하는데 뭔지 좀 딱 안 잡혀서 네, 맞습니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기업이 만드는 영상은 직원들을 위한 영상들이 있어요. 사내 교육 영상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영상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DM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문서로 했는데 지금 영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만든 상업 광고, 커머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14조 원이나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214조 원 시장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이걸 AI로 대체하고 싶어 하죠. 근데 AI로 대체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저희는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1만 100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덴티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서도 있고, 제품에 대한 영상도 있고, 제품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커머셜들 찍어둔 뭐 실사가 포함된 영상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 영상들 BI 자료를 분석해서 고객만의 컨텐츠 블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블럭은 키워드에 매칭된 영상이라든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말뭉치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컨텐츠 블럭과 고객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제 룩앤필의 스타일을 가지고 템플릿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요. 고객의 BI 자료를 분석해서 컨텐츠 블럭과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 뒤에는 고객이 어떤 종류의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선택만 하면 일단 초안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초안이 나온 다음에 스크립트도 고치고 이 안에 있는 영상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편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인력이 들어갔었던 기존 과정에서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기존의 생성 AI를 써보시면 프롬프트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수정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 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비디오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각 영상의 배경, 인물, 그리고 여기 톤들을 저희가 언어 모델로 바꿔두기 때문에 그것들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하던 캠페인을 혼자서 몇만 원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고 인력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존에 저희가 30초 유튜브에 올라갈 제품 소개 영상은 기획, 제작, 그리고 최종 납품까지 약 280시간이 들어가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280시간을 뭐 요즘에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280만 원이 될 테고 조금 숙련된 인력이 들어간다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겠죠? 그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상 제작 비용입니다. 그 영상 제작 비용을 저희는 10분, 5분 단위로 낮춰요. 저희가 표준스크립션에서는 계정 하나당 30개의 영상을 한 달에 만들 수 있고 월 사용료를 3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개당 영상 제작비가 1,000원에 불과하게 된 거죠. 단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적용 분야를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AI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학습해서 우리가 보는 듯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험사라든지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그 집중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여러 분야로 늘리는 게 지금 저희의 숙제입니다.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컨텐츠들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한테 납품했던 영상 중에 제일 뭐 반응이 좋았다거나 이건 1만 100만에서만 얻을 수 있는 퀄리티다 막 이렇게 좀 반응이 좋았던 영상 같은 샘플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가장 고객 반응이 좋은 쪽은 아무래도 이동통신사 쪽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쇼츠버스터 엔진이라는 부분이 내년에 주력 상품이 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직캠, 라이브 비디오 뭐 이런 부분들을 롱테이크로 2시간, 3시간 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2-3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미있는 부분만 잘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게 쇼츠잖아요. 근데 그 쇼츠 만드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롱폼 2-3시간짜리 촬영분을 넣기만 하면은 원하는 만큼 숫자만 주고
용도만 저장해주면 그만큼 쇼츠를 뿜어내주는 쇼츠버스터 엔진을 지금 올해 개발했고, 큰 기획사들과 함께 그 롱폼으로 제작된 이제 셀럽의 비디오들을 숏폼으로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쪽에서 숏폼으로 이제 연간 쓰는 비용이 수십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수십억 단위를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같은 퀄리티를 만들어 드리는 모습으로 내년에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게 주면 남아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서를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영상 기반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싸져야 됩니다. 더 싸져야 됩니다. 싸게 해서 수요를 많이 늘리겠다는 거군요. 네네. 저희가 지금 텍스트로 받는 광고 문자 다 영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 대한 알림들 다 영상으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거로는 긴 랜딩 페이지에 뭐 오늘은 뭘 싸게 판다, 뭘 한다라는 부분들 저는 모두 영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생성형 AI 비디오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뭔가 AI 서비스들이 여기서 나오면 이거 잘 할 수 있다라고 장점을 얘기하고, 저쪽도 서비스를 들어보면 그렇게 각자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또 듣다 보면 중복되는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정말 이거는 1만, 100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플랫폼은 빅테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조 단위의 학습 비용을 지금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학습에 대한 부분은 빅테크에 의존하고, 이거를 가지고 추론에 해당하는 영역, 컨텐츠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수많은 기업들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컨텐츠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는 기존의 빅테크들이 학습해둔 LLM들을 적극 활용하고, 거기에 저희 VDL, 비디오 디스크립션 랭귀지, 비디오를 기술하는 언어, 이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저희는 제넨 에디트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제넨 에디트 모델 하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최종 가치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생성형 AI 기업들의 약간 공통적인 이슈가 저작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1만 100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예, 저작권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부로 그 스톡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덴티티를 분석해서 그 비즈니스 아이덴티티를 가장 프리시던스가 높은 컨텐츠 블록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에 보면은 CCL 라이센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는 이제 저작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들은 원작자만 표시하면 되거나, 아니면 원작자의 동의만 간단히 구하면 되거나, 아니면 원저작자에게 메일만 보내도 저작권을 이제 얻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올해 100만 건 이상 태깅해서 컨텐츠 블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0억 건까지 늘려서 태깅하는 일들을 계속 저희의 AI 자원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챗GPT 뭐 모듈들이나 또는 뭐 소라 같은 걸로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직접 유사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면 버티컬하게 한 사업 영역에서 고객들한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가 맞춤형으로 하는 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나요?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용어 하나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픈이라는 건 모든이라는 것이에요. 오픈 AI는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오픈 도메인 AI라는 뜻이에요. 개방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픈 AI, 소라를 통해서 영상 생성했을 때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SUV를 지금 경험하세요. 이런 카피를 가지고 영상 만들었을 때 현대자동차가 나오지 않아요. 자동차는 나옵니다. 그런데 닛산 자동차가 나와요. 독일 자동차가 나와요. 기업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작권과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기업이 원하는 거는 오픈 도메인이 아니라 클로즈 도메인, 나만의 도메인, 나의 제품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다른 시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LLM의 학습 기능과 고객의 비즈니스 아이덴티티 분석하는 기능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있어서의 첫 번째 키입니다. RAG 컨셉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것들을 고객이 직접 쓰는 것들은 사실은 마치 우리가 1만 100만이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걸 직접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바에야 그냥 1만 100만을 써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고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엔드 유저, 즉 고객 만날 시간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문서를 막 쓰래. 막 글을 쓰래. 막 그래가지고 막 워드 프로세서 쓰고 파워포인트를 쓰고 어느 순간에 영상 만들어.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고객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직장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진짜 100만 가지를 해야 되는 시간, 100만 시간을 일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고객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건 좀 누가 대신해 주는 솔루션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CTO 해봤잖아요. 한때 CTO였으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영역의 인터페이스를 별도 레이어로 해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개발한다는 건 개발 전략으로는 굉장히 이게 플렉시블하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도 굳이 그걸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의뢰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겠다, 그죠? 네. 그래서 MS 코파일럿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오픈 도메인의 끝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데모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멋지죠. 하지만 내 업무에 적용하려면은 왜 내가 만드는 건 안 나와?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KT에서 그 MS 이그나이트 행사를 보내줘서 시카고에서 이번 행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MS도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품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AI 비디오 관점에서 저는 뭐 유럽 시장, 미주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은 동남아시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컨텐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가 명품 같은 것들의 소비는 있겠지만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차량이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것들 말이죠. 아까 이동통신사, 보험사 쪽 이제 기업들이랑 일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영역 쪽으로 좀 확장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목표 시장에 대해서 8대 카테고리를 정하면서 보험사, 이통사, 그리고 지방정부 이쪽 3대 카테고리를 잡았고요. 2차 전략으로는 엔터테인먼트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리테일들입니다. 편의점에서도 보면은 오늘의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광고하죠? 사실 없습니다. 1+1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옆에다 놓으면 안 팔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 업장마다의 사이니지는 뭐 모두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이니지에 들어간 영상은 누가 언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서 제안 드리려고 지금 각종 편의점 쪽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의 목표도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마케팅 영역과 많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니지와 자동 컨텐츠 플랫폼을 그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부담 없이 마케팅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실제 여기서 판매돼야 되는 뭐 보통은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이죠.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도움 그런 부분들을 드리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과거에는 이게 동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 만들면 최소한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슨 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조그만 코너 하나를 프로모션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십만 원짜리 팔아야 되는데 몇백만 원 들이니까 못하는 것들을 지금은 몇만 원이면 된다 이거죠. 몇만 원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 동영상 하면 그 작은 품목조차도 동영상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모든 컨텐츠를 동영상화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비용의 혁신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문자 보내는 비용이 한 40원? 50원? MMS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고 숏 메시지 같은 경우는 더 작죠. 저는 끝에 가면 거기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고객 하나당 전달하는데 몇십 원. 그게 뭐 한 100명이면 그게 몇만 원인데 만드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동영상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원가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계속 똑같은 동영상을 재생했던 그 결과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편의점 뭐 마감 상품 안내라든지 그런 게 활용되면 일회용을 한다는 거죠. 네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동영상을 일회용처럼 만들어서 쓰고 또 만들고 버리고 뭐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상이 재활용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컨텐츠 블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잘라보면 자막이 묻어 있거나 로고가 묻어 있거나 다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블럭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오브젝트들을 컨텐츠 블럭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사람에 대한 제가 김유석이고 누가 누군지를 인식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화나는 감정이 몇 프로 들어있고 기쁜 감정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감정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게 커피인지 콜라인지도 인식을 해서 저희 VDL로 미리 정의해 둔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조합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저희는 앞으로 더 인스턴트한 영상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가 소라를 이제 세상에 릴리스하면서 우리는 자체 AI 학습 공장을 만들 테니까 1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AI 반도체를 미국에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제 팹에서 생산할 테니까 100조를 내놔라. 라는 방식으로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우리 스타트업 씬에서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 만들어서 40원, 50원에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시장은 방송국의 시나리오 만들기 전에 프리프로덕션 과정이라든지 더 큰 기업에서의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 저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와 같은 접근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인스턴트 동영상 공급자. 그게 가능하다. 그게 머지않았다. 우리가 함께 좀 꿈꿔볼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대표님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AI 관련해서 플랫폼으로는 미국과 경쟁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굳이 플랫폼 경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아주 버티컬하게 뾰족한 사업 영역으로 하면 의외로 한번 경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결국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돈 많이 벌면 되니까, 그죠?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거를 직접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 위에 돌아가는 그걸 응용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뭐 현재 기술 패권화에서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생각돼요. 저는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개구리가 뱀에 먹히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개구리는 개구리의 삶이 있고 뱀은 뱀의 삶이 있죠. 그처럼 이 스타트업 생태계, AI 생태계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저희가 싸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 플랫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을 컨텐츠의 형태든 추론의 형태든 다양한 형태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모니타이즈 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지셔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 씬에서 그리고 이 창업 씬에서 있다 보니까 누구나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못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에코시스템 접근해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저는 뭐 클로징 멘트로 제가 하면 대표님처럼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돈을 버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모범 사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옷강비를 마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옷강비 체크인 완료! 우!